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기도에서 경기도당 신년 인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이제 밝히고 경기도에서 이기면 우리가 총선에서 완전히 이기는 것이다. 자, 이런 논리로 경기도 당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메시지를 담겼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연설 내용, 신년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대한변협이 아니고 이 주체가요.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우수법관, 그리고 또 아주 나쁜 법관, 요거를 전부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자, 이 나쁜 법관 하위 20%요. 요거는 이제 이름은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이 표창을 받은 우수 법관은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유창원이가 들어갔어요. 유창원이가 좋아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광재는 뭐 이 노무현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좌청룡 우백호. 자, 이광재가 종래 출마하겠다고 사무총장직까지 내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종로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 배경 요인은 뭘까요? 짐작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뭐 유치하게 이재명이가 뭐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간 게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자, 갑자기 전에는 조국 수호전에 나선 바 있는데, 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이죠. 이재명 수호 전선에 나온 것이 아니냐. 저 비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의사회 성명이요.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미 부산, 서울, 광주, 이번에는 지금 이제 경남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강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법률 대응하겠다. 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법을 위반하니까 이재명이나 좀 법률로 잘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니냐. 참, 뭐를 손댄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자, 그래서요. 저도 뭐 이번에 이게 경기도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수도권에서 최고 많이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경기도 지금 지역구가요. 59개나 됐는데 전국 광역시도 중에 최대입니다. 그런데 선구가 확정되면요. 60개로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40 총선의 최고의 핵심 승부처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판세를 보면은요.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워낙 패배를 많이 했어요. 59석 중에 겨우 9석만 우리 국민의힘 거고 48석이 지금 민주당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이 현역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게 작용하는 것이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SBS 여론조사만 보면 한 9% 정도 우리가 밀리고 그리고 경향신문하고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를 보면은 13% 정도가 민주당한테 밀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 판세를 좀 뒤집어 엎으려고 박문규 산업부 장관을 장관침 뭐 몇 달 만에 바꿔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금 이제 수원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 수원 판세를 뒤집으면서 경기도 판세에 바람을 좀 일으키겠다. 그렇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수도권 여론 중에서 경기도가 우리 국민님한테는 제일 불리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현 상황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신년 인사말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요, 대표적인 경제 거점 도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는 경기도 이기면 대한민국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석수가 59개, 60개, 이제 선구가 변경이 되니까요. 60개, 1,400만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하게 해준다면 지금 민주당의 폭정, 이거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더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당의 정책이라는 것은 실행력이 돈반된 곧 실천. 이게 이제 현금 카드. 그리고 민당은 이거는 그냥 막연한 약속. 그래서 약속어음에 불과. 예, 이런 아주 좋은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만이 아닌
그냥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동료 시민들에게 설득하자. 그러면서 이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게 출퇴근하고 통학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경기도당 지금 신년이세에 참석하기 전에 말이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금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말이죠. 현재 지금 이제 사무처 당직자들한테 이 개딸 전체주의 이런 거 우리 국민이면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등과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 이거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지고 이게 잘못하면 주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곧 망한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이 포용은 해야 되겠지만 포용의 전제는 뭐냐? 기강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요,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혐오 정치 이 배척 요거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혐오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5.18 운동을 왜곡한 내용의 자료를 갖다가 뿌린 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징계를 논의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강한 입장문요, 우리 내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개딸 전체주의에 대한 이런 그 경계심을 조금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요 유창훈 참 기가 막혀요. 유창훈이가 말이죠 우수 법관으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서울지방변호사에 그래서 총 서울변호의 총 소속 회원이 2,341명인데 작년에요 소송사건 담당 판사가 1,402명 이 사람들을 갖다가 평가해 봤더니 법관 이 평가 2023년도 여기에서 우수 법관의 10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1위는요. 평가 1위는 이 100점 만점에서 평가 1위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강경표 판사. 그리고 이제 허선아 부장판사는 이제 가정법원 판사인데요.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야,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분들 유창훈이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예, 이재명이 기각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요. 강서가 날아가게 된 그런 게 17% 차이로 강서 선거가 날아갔잖아요. 여기에 1등 수는 바로 유창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서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려웠지만 17% 차이라고 하는 이 편차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요게 바로 직전에 내린 이재명에 대한 기각 판결. 그래서 유창훈이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최고 수훈 판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준철이도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 이런 걸 맡았는데 아마도 이준철 조국 관련해서 봤었을 거예요.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2년째 선정이 됐어요. 예. 야, 이거 참 대단하죠. 그래서 유창훈이는요, 지난 9월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는 송영길 심사를 맡아갖고, 이재명은 기각, 이 기각 파동이 크니까 송영길은 구속, 이렇게 내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지방변호사에는 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을 주느냐? 우선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그리고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그 다음에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다고 하고요. 하위 법관 20명도 선정했는데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참 유창훈이 참 이래저래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결국은 성공했네요. 그 바람에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거 이거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유창훈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광재라고 하면 여러분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좌총력 500호 때 이광재, 안희정 딱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옥고도 치르고 그랬는데 참 파란만장하죠. 국회의원도 2번 하고 강원지사도 1번 하고 그리고 강원지사 1번 더 올려고 나왔다가 떨어졌죠. 이 김진태한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친노 핵심이니까 또 그 공으로 사무총장까지 지금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사무총장직을 내려놨어요. 뭐 때문에 내려놨겠어요? 종로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종로 출마했다고 본인이 한 달 전에 딱 내려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출마하지 않겠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간적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과의 인연을 지키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줄만 더 인용을 한다면 이익보다는 인연을 지키겠다. 출마직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종로에서 출마한 이 곽상은 변호사.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저희 출마 지역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자,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노무현과의 인연을 지키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명시했고 곽상은이를 직접 명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가에서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광재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갑자기 종로 불출마를 선언했냐 설왕설래가 있는데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권양숙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권양숙 여사 방문 일정까지도 바꿨다는 겁니다. 본래요 1일날 단배식, 그 다음에 김재중 노역 참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봉하마을 노역 참배, 그리고 양산 이 예방 당일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권양숙 여사가 내가 점심 좀 대접하고 싶어 이렇게 이 메시지가 오는 바람에 봉하마을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은 뒤로 미루고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권양숙 여사가 왜 갑자기 점심을 잘 모시고 싶어 했느냐? 사위 종로 출마를 종로 출마를 당 지도부에 당부하기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놓고 이 곽상은한테 출마를 안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광재를 밀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광재가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해서 이광재 주가도 좀 체면도 세워주고 또 이 곽상은이 체면도 쓰고, 자, 그래서 곽상은이가 일찌감치 지금 종로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종로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노무현의 거단한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곽상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예? 뭐 사위라는 거 말고 뾰족한 뭐가 있냐고요. 사위라는 거 빼놓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딱 종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은 종로의 정치적인 상징성과 정치적인 중요성 그리고 의미, 역사성을 지켜내는 투표 행태를 보여달라. 자, 그래서 민주당 심판론이 종로에서부터 그야말로 이 사천, 이게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뭡니까? 이재명 사당 아니에요. 이제는 노무현 사당의 냄새가 풍풍 풍긴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썩어 빠졌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광재 이 불출마가 또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자, 느닷없이 말이죠. 아니 지금 뭐 헬기를 탔냐 안 탔네? 아니 지금 이제 야당 대표는 8순위야 의전서열. 헬기 탈 수 있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러한 페북의 글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페북의 글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필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가 그지없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차다.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서 SRT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지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미스, 하자. 아니 삼성 수서역에서 버스 타고 안 타고 요거는 전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첫째로 자발성이 있다. 두 번째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 세 번째로 어느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자기 돈으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러나 이재명의 헬기는 이거 헬기가 누구 건데요? 국가 거예요. 소방서 거. 혈세를 내야죠. 거기에는 매뉴얼이 엄격하게 딱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당 대표라고는 하나의 딱 특권적 지위만 갖고 했다는 거. 그야말로 특혜.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정의로웁니까?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옳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홍준표답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전국 의사회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부산 의사회가 어제 그리고 이제 광주와 전라남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 그다음에 서울 지역 의사회가 일제히 성명을 내놓고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협회 단체들의 비판의 핵심은 뭐냐?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뭘 약속하고 뭘 추진했느냐? 지역 공공의대를 외쳤잖아요. 그리고 지역 의사제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국종 닥터이를 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재명이가 대선 때 홍보용으로 이걸 써먹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싹 뒤로 하고 본인의 사익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공정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사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지금 매일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 서울시, 광주 여기에 의해서 지금은요 경남의사회가 칼자루를 빼들었어요. 근데 경남의사회의 이 비판 성명문은 여당도 싸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점이 다른 그 의사회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경남의사회의 이런 그 이 비판 성명문을 소개해 드리자면 표리부동한 작체다. 지역의료를 살리기는 쇼였냐.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국민이 분노한다. 예, 그리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도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싸잡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이는 왜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하였는가라고 물으면서 심지어 의료 행위는 닥터 쇼핑 편하게 하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불과 2주 전에 이미 실패로 검증된 의전원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법 그리고 교육의 질조차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일방적으로 복주해서 통과시켰는데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이런 몰직한 행태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서요. 의대 증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고 의사가 1000명 늘어나면 개두 수탈 신경외과 의사는 도대체 이 몇 명이나 늘어나겠느냐? 예. 자, 그래서 이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 낙수 효과는커녕 소기의 목적 도착 달성할 수 없다. 요 점을 비꼬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 의견은 밥그릇 기로 폄하하면서 숫자 노론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의사들의 이 비판, 이 파도가 전국을 지금 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이 지금 아주 거세게 지금 불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민주는요. 이건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한마디로 다 그래요. 아니, 가족의원에서 지금 올라온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비판의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산시당 의원인 서은숙 의원은 최고위죠. 이재명 쾌유하기도 전에 정치 그 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런 시도. 이건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다. 자, 그래서 가족이 있는 데서 치료받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공격행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지호 이 정무부실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위법이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일이냐. 아직도 지금 이 비판의 포인트를 민주당이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아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제 의혹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원 논란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라. 아주 강하게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강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야,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제 김지호는 얘기하고 있느냐?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결정하고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왜 부산의사회는 의료행위 결정권이 없는 저와 민주당을 비난하냐?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환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의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 의뢰하면 명확하게 밝혀질 일이다. 이래서 지금 이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 의뢰하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어준이는 말이죠. 야, 이거 칼로 찌르는 행위다. 이런 또 험악한 말을 쓰면서 또 반박에 나서고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요. 이재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정중한 사과를 이제 요청하고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디서 병상정치를 하냐. 국회의원 세비 받아먹으면서 이제 병상정치에 신물이 난다. 이런 또 분노의 입장과 성명,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좀 쏟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사회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현재의 대한의사협회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예, 이런 비판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이 폄하 발언 나서듯이 말이죠. 대한의사협회도 공식적인 입장문을 빨리 내놔라. 예, 지역의사회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함께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녁 식사 후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